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날렸던 핸드폰이 뭘까요? 옛날에 게러본능이라고 다들 기억하시죠? 네, LG에서 만든 요거 아니고요. 삼성 겁니다. 애니콜이란 브랜드에서 파생된 물건인데 광고를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잖아요. 상대 최고의 스타였던 효리 누나가 나왔어요. 광고 음악인데 차트 1위까지 찍고 그랬어요. 뮤비도 그때 감성으로는 힙하게 잘 뽑혔고 당시에 이효리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삼성이 이때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죠. 지금도 광고계에선 레전드로 남은 사건인데, 자 그러면 삼성이 이렇게 쭉쭉 잘 나갈 때 LG는 뭐 했냐? LG도 잘 나갔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폰들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뭐 초콜릿폰, 아이스크림폰, 샤인폰, 쿠키폰, 프라다폰, 롤리팝. 대충 지나가다가 한 번씩은 들어본 이름들이죠. 여기는 사이언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애기들인데 광고 모델이 당시에 태희 누나였어요. 이 광고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야흐로 대한민국 대표 미녀의 적통은 김태희구나. 후로도 꽤 오랫동안 태희 누나가 모델을 합니다. 파트너로 나오시는 남자 모델들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원빈, 현빈, 다니엘앤이 이런 형들이라서 나중에는 광고 모델도 세대 교체가 돼요. 룰리팝이란 제품도 뮤비로 광고를 했거든요. 2NE1이랑 빅뱅이랑 같이 찍었어요. 당시 2NE1은 데뷔하기도 전이었는데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찍을 정도로 광고 노래가 이슈가 됐고, 뉴 초콜릿폰 같은 경우도 홍보를 뮤비로 했어요. 그때 이제 소녀시대 버전이랑 FX 버전 두 개로 나왔는데 요것도 나름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폰은 잘 안 팔렸어요. 이유는 이따가 나옵니다. 당시 핸드폰 업체들이 디자인에는 크게 신경을 쓰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느낌도 있고 굉장히 투박했습니다. LG는 이 틈새를 공략해서 디자인에 몰빵을 했어요. 그렇게 애니콜이랑 확실히 차별화를 두면서 주로 젊은 친구들이나 여성들을 공략합니다.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작고 얇고 깔끔했어요. 광고만 봐도 애니콜은 좀 힙하다? 이런 느낌이 강했고, 사이언은 예쁘다? 귀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름부터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카메라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 셀카가 예뻐야 되니까. 여심을 잡겠다는 컨셉이 확실했습니다. 카메라 기술이야 뭐 지금도 좋죠. 아이폰도 카메라는 LG 거 쓰거든요. 프라다폰이라고 기억하시죠? 명품이랑 콜라보하는 게 그때는 되게 낯설었는데 프라다폰 2는 당시에 180만 원인가에 팔아가지고 여러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중저가 기종들은 가성비도 좋았어요. 어쨌든 나름 시장에 확고한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이 반도에서만 어깨에 힘주고 다닌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 3등까지 먹었었습니다. 짭짤하게 팔리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2006년에만 6,400만 대를 팔았다고 추정이 돼요. 1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이 판 거예요. 초콜릿폰 하나로만 몇 년 동안 2,100만 대를 팔았대요.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 시대로의 적응에 실패를 했죠. 최근 거의 6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자를 냈어요.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만 5조 원대라고 해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1%대에서 놀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기타 등등이라고 봐야지. 프리미엄 시장에선 애플이랑 삼성한테 밀리고, 중저가 시장에선 중국 업체들한테 밀려요. 뭐 샤오미나 화웨이 이런 애들. 그나마 상황이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으면 몰라. 근데 더 안 좋아지고만 있으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희망 고문도 없어, 그냥 절망 고문이야.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발 빼는 거 아니냐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어요. LG전자는 계속 이거를 부인을 해왔고, 근데 이번에 LG전자 사장이 직접 사내 공문을 하나 띄웁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 대표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접는다니까 오히려 주가는 올랐어요. 왜? 적자가 줄어들 테니까. 그리고 그 비용은 다른 데 투자가 될 거고, 가산을 탕진하던 자식을 호적에서 잘 팠다, 썩은 살을 잘 도려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잘나가던 LG폰이 언제부터 이렇게 맥이 빠졌냐. 2009년쯤에 업계에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슈퍼 외래종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이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개발에 열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LG는 대세를 따르지 않았고요. 기존의 디자인이랑 마케팅으로 성공했잖아요. 이 성공 신화에 취하면서 자만에 빠지게 돼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맹신하는 전형적인 오류의 장기입니다. 특히 이 믿음에 힘을 실어준 사건이 있는데, 당시에 그 유명한 맥킨지에서 컨설팅을 받아요. 맥킨지에서 이런 조언을 했다고 전해져요. 지금도 전설로 전해지는 명언을 남기는데, 기술 개발보다는 마케팅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할 말인가 싶고 한다고 들을 말인가 싶은데, 당시에 맥킨지는 의뢰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LG전자는 듣고 싶은 말을 골라 들었다, 이런 식으로 답정너 컨설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속 디자인과 마케팅에 머무르면서 나온 게 뉴 초콜릿폰이었어요. 스마트폰도 아니고 구시대 피처폰을 광고한다고 당대 최고의 걸그룹이었던 소녀시대를 태웁니다. 그 막 지지배배 거리고 소원을 말해보라 그럴 때 남들 다 스마트폰으로 세대 교체하는 마당에 광고 모델만 세대 교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만 잘 됐어요. 소시코인에 탑승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 임원진은 전부 외국인을 앉혔다고 해요. 글로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는 직원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임원들이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헛소리하면 직원들이 상소문 올려서 막아야 되잖아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해도 외국인이라 못 알아먹어. 그리고 임원진들이 다 같이 삼성산에 올라서 이 사과를 씹어먹으면서 의지를 다졌다, 이런 전설도 내려져 오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뭐
초기 진입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새로운 임원진들이 투입이 되면서 부랴부랴 시대에 맞추려고는 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LG 이름값도 있고 하니까 판매량도 괜찮았고 갤럭시 S에 맞춰서 G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G2나 G3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선선했어요. 당시엔 삼성도 똑같이 헤매고 있어가지고 욕을 먹어도 같이 먹고 네가 안 되면 나라도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을 잠깐이나마 했습니다. 근데 G3를 기점으로 마지막 학자를 내고 점점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했어요. LG 이름값 믿고 사봤더니 하자가 많았거든. 뭐 발열 문제, 배터리 방전 문제, 보안 부팅, 화면 깨짐 이런 기본적인 품질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삼성도 뭐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삼성은 꾸준히 개선을 했다는 차이가 있어요. 단점을 지워가면서 완성도를 높여왔어요. 기본기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근데 LG는 기본기보다는 요행에 집착했어요. 제품이 실패하면 그 원인을 개선해서 다음 제품을 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새로운 것만 시도하는 거야. 뭐 하나를 붙잡고 진득이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실험적이긴 했는데 또 실용성은 없다고 해야 되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모듈형 제품이 있었어요. 그 스마트폰에 다른 부품을 조립해서 특정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뭐 카메라 부품을 끼워서 디카처럼 쓴다든가 오디오 부품을 끼워서 음질을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신기하긴 하죠. 근데 신기하기만 하잖아. 남이 샀다 그러면 만져는 보겠지만 굳이 내가 사고 싶진 않은 그런 느낌? 내부적으로도 테스트 한번 돌려보고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폐기 처분될 아이디어를 그대로 시장에 내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듀얼 스크린도 조금 애매했고 가로 본능도 이게 언제적 거냐 싶기도 하고 당장 품질이나 기본 성능은 떨어지는데 이런 어그로성 기능에만 집중을 했어요. 보시면 진득하게 가는 방향이 없어요. 하나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 마당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거 쑤셔보고 저거 쑤셔보고 그런 식으로 어수선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들어가는 부품이나 성능에 비해서 비싸다. 이 돈 주고 살 바엔 좀 보태서 삼성이나 애플을 사겠다. 고가 기종에서 이런 평판들이 조금 쌓였거든요. 이게 가격 정책이 문제다. 콧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싸게 팔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 폰이 안 팔리니까 대량 생산을 못하니까 원가가 비싸지거든요. 가격을 내리는 순간 적자는 더 커집니다. 지금도 적자가 수천억씩 나오는데 싸게 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목표를 원가 절감해 두고 있어요. 근데 또 원가를 싸게 쓰면 품질은 떨어지겠죠. 품질이 떨어지면 폰은 또 안 팔릴 거고 이게 악순환이야. 이미 뭐래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러니까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고 밥상을 엎은 건데 원래부터 사업을 정리하는 분위기는 있었어요. 근데 중저가 모델은 LG가 안 만들어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만 맡긴다도 아니고 개발까지 외주 업체가 해요. 사실상 남이 싹 다 만든 제품에 LG 로고만 붙이는 거예요. 야이씨 외주로 돌리니까 망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망한 게 먼저고 외주로 돌리는 게 나중이거든. 외주로 돌린 거는 최근 얘기예요. 2018년에 10% 정도만 외주를 맡기다가 19년에 30%, 20년에 60%까지 올렸어요. 이것도 원가 절감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고요. 외주를 주면 고용을 유지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부동산이나 설비 투자도 없으니까 원가가 줄겠죠. 적자를 줄인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올해부터는 외주를 70%까지 간다고 하는데 핵심이 되는 플래그십 모델만 개발을 하고 중저가 모델은 싹 다 밖으로 빼는 것 같아요. 직원도 꾸준히 줄여왔어요. 15년도에 비하면 거의 반이 날라갔습니다. 타노스가 한번 왔다 갔어요. 어쨌든 싹 다 외주로 돌리고 직원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있었는데 단순히 이렇게 축소만 하고 멈출 것이냐 아니면 아싸리 접고 날릴 것이냐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버리기는 힘들 거다 이런 의견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사물 인터넷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전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알아서 불도 켜주고 에어컨도 켜주고 넷플릭스도 켜주고 집에서 나가면 가스불 꺼주고 로봇 청소기는 돌아가고 이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조만간 대부분의 가정에 보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전제품들을 컨트롤하는 핵심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죠. 근데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도 가전은 LG다. LG전자가 가전으로 꽤 재미를 보는 계열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 스마트폰을 그렇게 쉽게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끌고 온 거고 인력도 보면 플래그십 모델 개발 인력만큼은 남길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철수를 하든 축소를 하든 부분적으로 떼다가 매각을 하든 사실 핵심은 똑같아요. 스마트폰에 쓰던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들이부을 돈으로 새로운 분야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야가 어디냐?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예요. 요즘 전기차 안 쑤셔보는 대기업이 없죠.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산업 트렌드가 친환경,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 기술을 전부 다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전기차예요. 전기로 움직이니까 친환경이고 자율주행은 빅데이터를 받아서 인공지능이 하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시동도 걸고 차 상태도 확인하고 말 그대로 미래 기술의 총 집합체가 따로 없습니다. 전기차만큼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는 분야가 많지 않아요. 이런 미래 먹거리에 미리미리 손가락을 올려야죠. LG도 스마트폰 쪽에선 좀 늦었지만 이 밥상에서만큼은 아니다. 도태될 수 없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LG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구강모 회장이 취임하면서 4세 경영이 시작됐어요. 상속세만 9천억 이상을 신고했는데 이게 한국에선 역대 최고액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그냥 남자예요, 남자. 이분이 7, 8년생이에요. 아직 40대 초중반입니다. 굉장히 젊은 혈액이 흐르는 리더죠. 그만큼 경영 스타일도 공격적이에요. 적자가 나는 산업은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그 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돌리고 있어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같은 거 썩은이는 그냥 다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를 씌우겠다 이건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에 열심인 거죠. 최근에는 JKW라는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여기가 전조등으로 유명한 업체거든요. 뭐 벤츠나 BMW, 아우디, 포르쉐에도 납품을 하는 곳인데 그리고 또 마그나라는 업체가 있어요. 뭐 애플카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는 업체예요. LG가 여기랑 합작을 해서 전기차 부품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전기차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LG가 가진 것 중에 전기차에 들어갈 게 많아요. 일단 전기차는 배터리가 핵심이잖아요. LG가 또 배터리를 잘 만들거든요. 삼성폰에도 LG 배터리가 들어가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LG가 전 세계 1등이에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다는 거지. 그리고 차 내부에도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요. 뭐 오디오도 들어가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 요새는 계기판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고 이런 것도 다 LG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 LG 하면 또 디스플레이죠. 이것도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그리고 카메라 기술이 좋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이걸로 차량용 블랙박스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이폰은 LG 카메라가 들어가고 갤럭시는 LG 배터리가 들어가면 이게 남의 폰 잘 팔리는 것도 썩 나쁘진 않겠는데? 자, 지금까지 쭉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단순히 그냥 LG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망하고 도망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돈 쓰는 의미가 크지 않은 애들을 정리하고 그 비용으로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다, 체질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시간님의 한입만이었습니다.